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5.6%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원전선이 어제 꽉 닫은 음봉으로 마감을 해줬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툭 하고 깨주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떤 내용의 속보가 떴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란 혁명수비대 새벽 공격 근원 미군 기지 타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의 경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슬람 혁명수비대 공격 근원을 미군으로 지목했었던 이런 상황에서 약 3시간 20분 만에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라고 알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확전은 자제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부터가 밀리면서 출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저가를 마이너스 8%까지 갔다 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4%까지 아래꼬리를 말아올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시장 충격이 아무래도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원전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낙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대원전선 일단 일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는 분명하게도 우리가 기회의 매수 타점을 삼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명하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악플도 많이 다시고 싫어요 버튼도 많이 누르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고 봤을 때 이때 당시에도 정말로 대원전선 끝났습니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밀어버렸었던 이런 구간이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6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수복해주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상승으로 연출됐었던 만큼,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원전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네,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모두 다 파이팅 한번 해보시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파이팅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파이팅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이렇게 100만 주 가까이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을 땐 추가적인 매수로 들어올 수가 있을 뿐더러,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원전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대원전선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보시다시피 오늘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장 초반에 살짝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나 싶더니만 따라서 들어오는 이 매수세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아냈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고,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프로그램이 계속 쓸어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분들이 매도세를 엄청나게 쏟아냈을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제 오늘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은 쓸어담고 있었던 이런 수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무섭게 상승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기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그 자리는 어디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과거에 어떤 종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HC중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에서의 절반 정도를 반납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가 이 구간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21선과 61선 사이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도치형 캔들이 출현해준 이후로 앞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을 싹 다 살려드리는 풀 반등이 연출됐었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가 나왔었던 그 구간 자체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21선과 61선이 사이에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간은 명백하게도 기회의 매수 타점 노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이 HD중공 한 가지만 보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 엔캠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바로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눌러봐준 자리에서 한번 쥐어짜듯이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분명하게도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연출되면서 풀 반등을 넘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마저도 넘어갔었던 상황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좀 됐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1선과 61선 그 사이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대원전선의 지금 자리는 이렇게 다 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손절매로 대응하실 구간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노려갈 수가 있는 구간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특히나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허정식 대표 발의 전력망 3법 국회 상임위 통과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시간 자체는 좀 걸릴 수가
있겠다라고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임위를 통과한다라고 해서 법이 바로 통과가 돼서 실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 다음 단계가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법사위로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회의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이 내용의 이슈가 엄청나게 터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국가기관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제도상의 국가기관 전력망 개발 사업은 송전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만 수행할 수 있어서 적기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간기업도 국가기관 전력망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의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바로 이 본회의 상정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전선 종목들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져주다가 21선 올라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최소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트라이 해주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미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흐름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냐면요, 앞전에도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한번 급하게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 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뜨렸었다가 다시 한번 중간중간마다 말뚝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과거에 어떤 종목이 그랬듯이 바로 이 대우건설을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그러했듯이 바로 어떤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대우건설이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 이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어버리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었던 만큼,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휴림로봇 같은 로봇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정말로 무섭게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을 비롯한 전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은 일단 우리가 주가가 약세 패턴으로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낙폭을 일단 진정시켜주는 게 급선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2번은 횡보 과정을 거쳐주면서 다시 한번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타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저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3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마저 뚫어버리면서 시원한 슈팅 흐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도 낙폭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음봉 한번 줬다가 또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세워서 올라갔었던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발생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일단 잡아가는 것이 맞았었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 5월 4일날 윗꼬리가 달릴 수 있으니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월 4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16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지금 대원전선의 지금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광기가 끼어있는 구간이면서 우리가 오늘 종가 마감을 어딥니까, 여러분들? 시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지켜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요일날 갭이 뜬 상태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대원전선 우가 거래 정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수급이 한번 쏠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나 싶더니만 빼버리는 윗꼬리 음봉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었던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윗꼬리 음봉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윗꼬리 음봉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실제로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던 대원전선이고, 거기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 구독자님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받아보셨냐면요, 바로 이 구간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원전선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봐줬었던 4월 23일날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원전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4월 23일날에 대원전선을 8,080원 부근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대응 안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월 6일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구간에서의 매도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대원전선, 추가적으로 5월 18일날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판단하여 13,450원 영역에서 매수 안내를 드린 이후로 최근의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내려오는 걸 지켜보면서 평단을 훼손하기 이전에 13,50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을 일단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대원전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가져갈 수가 있을 뿐더러
대원전선이 반등 흐름이 분명하게도 이 기술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트라이해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구간에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짧게 잘라내실 수 있도록 매도 대응 안내까지 드려볼 수 있는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원전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원전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한번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원전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보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000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면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원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원전선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잘 잡아주나 싶더니만 갑작스럽게 4연속으로 음봉이 떨어져 버리면서 전저점을 이탈시켜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낙폭과대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한번 골파고 나서 올라오는 이런 반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면서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쓸어담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어제도 50만 주 가까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외국인,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집게 상으로는 20만 주가 찍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매수한 금액을 따져놓고 봤을 때는요, 어제와 만만치 않은 물량을 흡수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의도적인 급락 이후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케이스에서는 낙폭과대로 매수를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쭉 끌고 가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한번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팔고 나가면서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는 바로 이 외국인 세력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원전선은 일단 시계열 자체를 조금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주식이라고 지금 당장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올라갔으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지금까지 전선 종목들이 움직였었던 그런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상승시켜 놓고 다시 한번 상승시키기 전까지 꽤나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체류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 내봐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시켜 놓고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시키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로도 상승하고 횡보하고 과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가져갔었던 바로 이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캔들 개수가 몇 개 안 돼 보이지만 한 달 반 정도가 후딱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전선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맥시멈으로 잡아서 바로 이 5일선이 종가상 이탈되는 구간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낙폭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결코 이 테마 자체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전선 종목들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낙폭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바로 이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분할 관점에서 모아갈 수가 있으면서 휘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빠르게 수복해주기 위한 풀반등이 연출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올랐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줄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대응 안내까지 안내를 드려볼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2656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원전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원전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원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